안녕하세요. 표쌤 국어입니다.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문학 극수필 갈래고요. 제1강 오영진 작가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입니다. 사용 설명서 224페이지를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예. 이게 상당히 좀 유명한 작품의 제목에 대한 풀이인데요. 원래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가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목의 중요성이 있는데 또 해설과 풀이가 되어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자, 페이지를 하나, 둘, 셋,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해서 227페이지의 자, 내용을 잠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27페이지.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에 자, 두 번째 내용 정리에 나와 있는 자, 설명을 좀 봐주실래요?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제목이 지닌 상징적 의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아주 좀 중요한 자, 포인트로 간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용 천천히 읽어보세요.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아있는데도 죽은 척하는 인물의 자, 이중적 행태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래요. 살아있는데 재산 때문에 죽은 척하는 자, 주인공 이중생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자, 조롱의 목적으로 자, 이중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 반어적 의미를 했다. 살아있는 이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죽어 있는 척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목의 주인공인 이 이중생이라는 사람은 제목처럼 살아 있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내면 반어적인 제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름 자체도 이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중생이겠지만, 자, 이중생. 자, 이중 말고, 삼중 말고, 사중 말고, 이중이 뭐죠? 두 번이에요. 자, 이런 두 번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로 본다면은 자, 여기가 자, 살아있는 이중생이기도 하고 죽어 있는 이중생이기도 하고 해서 자, 살아 있지만 자, 죽어 있기도 하고 죽어 있지만 살아 있기도 한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의 삶을 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와 같은 이야기에 자,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자처럼의 이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또 각하라는 말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각하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높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경칭이라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작품의 이중생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전혀 높임의 대상이라 함지 못해요. 자, 해서는 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롱이 또 한 번 나오죠. 자, 야유와 비판과 어떤 비난과 자, 이러한 목적으로 각하라고 하는 제목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이야기로 본다면 제목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어떤 좀 어떤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자, 이 내용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자, 224페이지 돌아갈게요.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과는 처음 하는 자, 희곡 극갈래에서 이제 희곡의 극갈래가 나왔는데, 이런 희곡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약간 좀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서술자가 없으니까. 자, 소설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핵심적인 절대 특징입니다. 서술자가 없죠.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자, 이야기를 말해주는, 자, 서술자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감상을 우리가, 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가, 어려움을 좀 갖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자, 바로 뭐냐? 희곡이니까, 자, 희곡은 뭘로 되어 있죠? 인물의 대사와 그 다음에 지시문으로만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대사를 통해서 또 자, 지시문을 통해서 보통 지시문은 동작 지시문을 중심으로 갑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느냐 그러면은 자, 이런 어떤 그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서 자,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랄까? 그리고 또 정보는 여러 가지 어떤 정서나 성격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자,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지금 갈등 관계로 자,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자, 대사와 그다음에 지시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좀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인물을 중심으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역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부도 하겠습니다. 자, 하여서 자, 나와 있는 자, 페이지 224페이지에 감상 포인트부터 우리가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포인트 상당히 좀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또 보이는 대로 좀 밑줄을 해드릴게요. 자, 읽어 나갑니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자 일단 해방 직후라고 하는 자 시대적 배경 자 혼란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좌익이네 우익이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좀 마구잡이 약간 이런 쪽의 어떤 혼란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바로 이중생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자 풍자적으로 형성한 희곡입니다. 자 주인공 이중생은 어쨌거나 뭐 표시를 구한다면 이렇게 X 표시를 할게요. 나쁜 사람은 맞습니다. 옆에도 있잖아요. 자 친일을 했다라는 둥. 자 기득권이다. 기득권도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죠? 자 기존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쥐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욕심꾸러기들이니까. 자 유지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 친일 자 행동이나 친일 세력 뭐 전형이라 할 수 있다는 친일 나쁜 놈 맞습니다. 한편 그 이중생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가장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다가 결국 자신에게 넘어가 몰락하고 마는데 뭐 요거는 그나마 쌤통이라 할까요? 자 몰락. 자 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인 자 사위 송달지와 자 송달지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시작하겠지만 긍정적인 인물로 보여요. 그리고 아들 하식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인물로 보이는데 요 두 사람 동그라미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부정이든 아니면은 자 우리가 주제에서 약간 어긋났지만 어리석음에 대한 어떤 부정이든 자 부정적인 인물은 나머지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여튼 이들이 긍정적인 이유도 나와 있네요. 주인공을 따르지 않고 자 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양심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정의롭고 양심과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 한편 작가는 이러한 극적 전개를 통해 당대의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한편 일제 잔재의 청산과 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래 나 있는 주제보다 좀 더 좋은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좀 밑줄을 좀 해드릴게요. 자, 당대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도 싶었고 일제의 어떤 그의 나머지 그 찌꺼기들을 자 청산하고도 싶었고 그러면서 자 새로운 자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자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바람과 소망과 열망도 자 사실 담아내고 싶었고라는 이야기인데. 좋은 거는 긍정적인 인물에게, 자, 부정적인 건 나쁜 인물들에게를 통해서 아마 그려내지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자, 아래 줄거리가 있는데, 자, 줄거리는 여러분들 몫이니까, 자, 한번 따로 읽어 나중에 보아주시고요. 우리는, 자, 일단은, 자, 지문의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줄거리 들어갑니다. 자, 이 줄거리도 보시면요, 정말 간단하죠. 그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인데, 사실은, 이 두 줄만으로 다 커버가 되겠어요? 하지만 두 줄만으로 이렇게 지금 자, 설명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줄거리 안에 특히 여러분들은 이게 제시 지문입니다. 문제와 연관된 어떤 것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적어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줄거리도 짧으니까 오히려 땡큐죠. 여러분들은 자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 분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경 있으면 배경도 여러분들은 끄집어 처지 상황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이 있는지와 같은 자 것들도 여러분들은 뭐 서사갈래니까 이제 내용의 이제 흐름은 있는 어떤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시대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거를 거쳐온 어떤 시대입니다만 자 친일 행위를 했었던 자 돈밖에 모르던 자 이런 이중생은 그죠? 이중생은 딱 봐도 수식어만 봐도 나쁘죠, 그죠? 자 해방 직후에도 자 해방 직후도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처지이기 된 상황입니다. 배경이에요. 자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사기라고 사기가 좋은 거겠어요, 그죠? 횡령 그다음에 탈세 다 나쁜 거죠. 자, 이걸 지금 자, 우리는 이중생의 어떤 그런 혐의라고 본다면 이중생은 확실히 긍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자,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일까요? 자,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허수아비로 세운 사위 송달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자, 허위, 자, 구라 해가지고 거짓, 자, 유언을 어떤 작성을 하고 사실은 이것도 사기죠. 자, 하고는 죽음을 위장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자, 위장하는 이야기. 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또 우리는 사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인데 문제는 이제 죽은 척 하기로 했는데, 자, 그게 아래 지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나 봐요. 좀 실패한 이야기처럼 해서 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자,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 좀 주도를 한 어떤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죽은 척 합시다. 죽은 사람한테는 자, 죄를 묻지 않으니까 해서 죽은 척 합시다. 이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꺼냈거든요. 자, 근데 어쨌거나 틀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둘이서 티격태격 좀 싸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볼까요?
이중생 영감아 이제 그만두어라. 자, 또 좋은 방법이 또 있지 않겠냐. 이제 뭔가 앞에 있었는데 그거는 그만하고 자, 무슨 생각을 더 해보자라는 겁니다. 철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철부지다. 그죠? 자,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평가는 어쨌거나 예, 나쁘게 보는 거죠. 그죠? 자, 누구를 두고 하는 거냐? 아래 보시면 지금 사위 송달지에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 송달지에게 지금 이렇게 아이고 참 이게 생각이 짧아 이게 어리석어 초딩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어떤 대사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란 겁니다. 최 변호사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자, 철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대상 자, 사위 송달지에게 지금 뭔가 자, 일단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최 변호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사위 송달지는 나쁜 사람일 것이고, 그죠? 자, 만약에 최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라면, 자, 이렇게 나쁘다라고 지적질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겠죠. 이런 어떤 원리도, 전제도 살짝 좀 염두를 해두신다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신다면, 당연하겠지만, 인물들 간의 관계와, 자, 인물들 간의 어떤 컨셉, 어떤 성격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최 변호사는 이중생과 같은 라인입니다. 편이에요. 나쁜 놈의 또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여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결정적으로 이 송달지는 좋은 사람이겠거니라는 식의 생각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게 뭐냐면은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진짜 이중생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해가지고 이제 이제 조사해 확인하러 왔는데 그래놓고 나서 이제 죽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위 송달지가 장인이 남긴 이 송달지는 사위니까는 이중생은 장인이죠. 장인이 자신한테 물려준 이 재산을 가지고 병원, 물론 국회의원이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만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종합병원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이중생은 내 돈 가지고 지금 네가 병원을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제 이런 식이었던 이야기로 지금 불만과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표출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중생 보시죠. 자, 무엇이 어쩌고 어째? 그래, 자넨 철벌이가 있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 해서 지금 결과가 자,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고정하십시오. 왜 저까지 한테 야단입니까? 라고 하면서 살짝 의뢰인한테 야단이냐라고 하는 식의 말까지 쓴 건 살짝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중생은 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좁니다. 자네가 뭘 잘했길래 나더러 왜 죽으라고 했었어. 작전도 이상한 작전이지 않아. 뭐 이런 거. 면도칼을 휘두르며 라는데 자, 이런 어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이 행동이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중생이라는 이 인물의 지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 분명히 어떠한 정석의건이라고 하는 것도 자,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갑니다. 여보게 최 변호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걸로 목 따는 신용까지 하고 나흘 닷새를 두고 이 고생, 이 망신을 자 시키는 거냐. 자, 유서는 왜 쓰라고 했느냐. 내 재산 몰수하는 증거가 되라고. 고문 변호사라고 믿어온 보람이 이래야만 옳단 말이냐. 자, 이 일을 다 망쳐버린 게 도대체 누구 탓이야? 네 탓이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변호사 탓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유서는, 저 사람에게 책 잡힐 유서는 왜 쓰랬어? 내 입으로 변명 한마디 못하게 왜 죽여놨냔 말이야. 나를 왜 죽여 이중생을? 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 최 변호사에게 뭔가, 분노 조절을 못하고 지금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고 긴 이중생의 이 대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중생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었어요. 혹시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는데, 자, 뭐가 중요했냐?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옳겠어? 라는 식의 이야기. 그죠? 상당히 좀 체면을 중시 여기는 자, 이중생의 모습. 또, 자, 내 재산이 지금 몰수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자, 재산을 중시 여기는 자, 물질적인 어떤 추구와 욕심에 자, 우리가 그 어떤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희곡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하죠. 영감, 노망이슈. 누가 당신 서사구 머슴인 줄 아슈? 서사는 잘 모르겠지만 머슴은 종 같은 거죠. 내가 네 종이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욕설이고 누구한테 패담이야? 자, 나쁜 소리를 패담이라 합니다. 자, 하자 이중생. 이애끼. 적반하장도 유만부동. 뭐 뜻은 읽어두시고요. 이런 베라먹을놈 같은 이라고. 이것도 욕입니다. 은혜도 정리도 몰라보고 살구도 죽은 송장을 만들어 놓고 말 한마디 못하게 한 다음에 송두리째 재산을 빼앗기게 해야 옳단 말이냐. 쉽게 말할게요.
네 작전대로 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자 재산이 내가 그렇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자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은 척까지 했었던 자 이 재산을 결국 네 아이들 때문에 뺏기게 된 결과는 너는 어떻게 할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에게 나름 뭐 핑계와 또 변명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다음 최 변호사의 말을 보세요. 야, 이 사람도 확실히 나쁜 사람 맞습니다. 보세요. 허허, 영감 말씀 좀 조심하시죠. 영감의 가정일은 집안일이고 자 내게 내줄 것이나 자 깨끗이 세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그 변호사료나 내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일함값이나 내라 이겁니다. 자, 자기는 어쨌거나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자 돈만 챙기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는 끝까지 가는 어떤 최 변호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최 변호사의 경우도 자 물질, 탐욕, 욕심의 어떤 캐릭터로서 부정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임피온이라는 사람이 거드네요. 해서는 최 선생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죠. 그다음 최 변호사는 받을 건 받고 계산할 건 계산하고 간다 이겁니다. 그죠? 왜 나만 못난이 노릇을 하란 말인가? 영감이 환장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내게 다가 다 욕지거리라고 하고 당차는 짓 아닌가? 그렇지 않아 인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들어 달라 얘기하는데 사실 뭐 임표현이라는 사람은 뭐 저 편도 이 편도 아닙니다. 자 이중세 예끼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냥 밑줄만 했습니다. 지가 사기꾼인데 남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거 참 재밌죠? 지도 사기꾼, 남도 사기꾼, 최 변호사도 사기꾼, 자 사기꾼한테 속아 넘은 또 사기꾼. 자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이 글쎄요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또 아신다면 이 말이 여러분들은 좀 재밌게 들리는 자 이야기 읽기도 할 텐데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자 지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기꾼? 그럼 영감은 뭔데? 영감은 사기꾼이 아니란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다음. 독경소리 철앙이 들려온다. 자, 이거는 효과음 같은 거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사건은 자, 이중생이 죽은 척하고 있는 초상과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독경소리는 자,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스님을 불러서 이제 해가지고 염을 하는 이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 소리가 또 원래 그렇습니다만 여기 처량하게까지 더 들려와요. 그죠? 자, 이 처량하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단 뭐 분위기가 장례식이고 자, 초상집이고 뭐 이러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비극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나 처량의 뜻이 뭐예요? 뭔가 울적하고 슬프게 아닙니까? 울적하고 슬프게 자 음악 소리가 들려 깔렸다라는 자 부금이 깔려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지금 자 흘러가려나 보다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효과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더 봅니다. 일동 모두 자 무거운 침묵과 긴장된 공기 가운데에 자 쌓였습니다. 자, 용서가범은 자 이 집안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일하는 심부름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가방 하나 들고 총총히 등장. 자, 외칩니다. 영감마님,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도련님이 자, 이 갑자기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도련님이 아까 우리 감상회의 포인트에서 읽었던 그 하식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인해서 해가지고는 징용을 끌려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무사히 살아 돌아오게 된 긍정적인 인물 하식이의 등장. 자, 더 볼까요? 이런 경사로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좀 나가 보십시오. 하자. 자, 달지 사위였죠. 방에서 뛰쳐나가. 근데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당겨서 뛰어내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달지는 아까 우리가 어떤 인물을 했어요? 긍정적인 인물이라며. 근데 이 긍정적인 좋은 인물이 자, 지금 자, 등장하는 하식을 두고 자, 버선발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죠. 물론 멍청해서 무지해서 착각해서 실수해서 자, 나쁜 사람을 좋게도 판단할 수는 실수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문맥적으로 더 살피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나쁜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욕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좋은 사람이지 않냐라고 하는 원리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원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셔야지 인물에 대한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자 반기입니다.
자, 송달지 말합니다. 오 하시가 형님 그리고 뭐 아버지는 자 지금 뭐 돌아가신 거가 같은데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해가지고 수이라고 하는 자 시체한테 자 입혀놓은 옷은 입고 있는데 자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자 이건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할 겁니다. 하식씨 하며 아이고 임 선생 자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본다면은 임표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예 그죠 하식이가 수준이 있잖아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긍정적인 하식이가 이처럼 임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호칭으로 본다면 자 임표현도 아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최 변호사입니다. 여튼 영감 내일 사무원 해서 청구서 보내드릴 테니 잘 생각하슈. 잘 생각. 이거 협박입니다. 괜히 그러다간 서로 좋지 않지. 너 지금 자 죽은 척하는 거 해가지고 내가 뽀록 내면은 자 너 모든 재산 몰수야 몰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도 죽은 척하는 죄는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참, 이건 또 뭔 죄야 해당하는, 형법으로 가야 돼, 민법으로 가야 돼, 라고 했는데, 글쎄 올시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박을 하고 있는, 자, 저놈의 최 변호사도 참 더 악랄한 사람이라 좀 보여집니다. 자, 하여튼, 자, 이중생이 말합니다. 자, 아들아, 자, 외치고 있죠? 자, 비로소 아버지의 옷을 보면서, 아, 이게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래 뭐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살아 움직여 말을 나한테 건네고 있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입는, 자, 예, 수의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네가, 라고 하면서, 자, 또 이제 나머지 인물 등장합니다. 자, 예, 우씨는 이중생의 아내고요. 하식이한테는 엄마겠죠.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살아 돌아온 아들의 어떤 생환에 아마 기쁨의 눈물 같아요. 자, 하주는 누나예요. 야, 하시가 하면서 자, 어머니, 누나 잘 있었수. 자, 우씨는 에이그, 네가 살아 돌아올 줄이야. 그죠? 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지 죽을 곳에 자, 우리가 징용 보내고 아마 그렇게 보낸 남편을 엄청 원망했었을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했지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믿기지 않아 너무 자 기뻐, 자 반가워, 예, 감격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누나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자 어서 들어가자. 그런데 뭐야? 아버진 나와 계셔도 괜찮수? 요거는 약간 요 하주라고 하는 이 지금 딸의 경우는 아버지의 죽은 척 작전을 아는 사람 중에 하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 아래도 나는 설명 보시면 자 척한 것이 들통날까봐 걱정해주는 자 어떤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중생이 말하죠. 야 다 틀렸어. 자, 네 남편 놈 때문에 다 뺏기고 말았어. 결국은 자꾸 해서 다른 사람의 핑계 대는 거죠.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자, 최 변호사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자, 그리고 자, 이 모든 건 지금 다 사회 송달지. 이 어떤 네가 병원 운운한 무엇 때문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예요. 함사는 말. 네 남편 놈이 내 돈으로 종합병원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더라고.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자, 내 돈이에요. 근데 이 내 돈을 가지고 자, 병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자,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자, 연관짓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돈이 중요하지 병원이 중요하냐라고는 가치의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을 본친다면 확실히 이중생은 나쁜 사람 맞죠? 그죠? 자,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주 네. 이제 상황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중생이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떠준다 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시가 아들아, 최가 놈 말을 들었지? 변호사 말이야. 내가 죽어서라도 내 집재산이라나 내가 죽어서라도 집재산이나마 보존하려고 하던 게 아니었느냐? 그런 걸 이 달지 자네한테 뭐라고 했던가? 자, 나는 무료 병원 세울 줄 몰라서 자네를 내세웠겠는가? 라고 하는데 자기도 무료 병원은 원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구라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지금 약간 와리가리한 행동, 어떤 머리 같습니다. 자네만 못해. 자, 죽은, 그런 어떤 형태, 상태, 뭐까지 지금 내가 한 줄 알아? 뜻은 형제의 뜻이 아마 상태? 약간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신용 정도 하는 것도 문맥적으로 괜찮더라고요. 하시가, 글쎄 그놈들이 나를 아주 몰입꾼 사기 횡령으로 내더라구나. 그러니 죽은 신용이라도 해야만 집 한 칸이라도 건져낼 줄 알았더라고. 자, 왜 푼푼이 모아? 해서 대대로 몰려오던 그 재산을 그놈들에게 덜커덕 내주냔 말이다. 왜 뺏기냐고. 자, 그래서 가진 궁리를 다 했다는 게 이 꼴이 됐구나.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일제 친일을 하면서 같은 민족 동포를 괴롭혀서 모은 재산이에요. 정말 악랄하고 더러운 돈이죠. 이 돈을 빼앗길 수 없다.
내 돈이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확실히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한 기회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반민족적인 이런 이중생의 가치관을 좀 알 수 있어서 우리는 확실히 이중생은 나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이 갈아 먹어도 시원찮은 놈, 최 변호사. 그 놈도 그저 한몫 볼 생각이었던 거야. 하시가 이젠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 내게는 소송할 돈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죽은 척하고 있는 죽은 어떤 식의 상황.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하니 네 외부 놈이 요건 이제 아까 했던 그 누구냐 그 송달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부 놈이 다 후려 먹었다. 저놈들이 이 정도 그냥 뭐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살림을 뒤집어 엎었어. 하시가라고 얘기하면서 하시기한테 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하소연 자체가 먹힐까요? 오히려 하시기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품고 돌아왔을 텐데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하시기 말이죠. 아버지 그래 하시가 제가 하시긴 건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아니 아들을 죽을 곳에 억지로 보내놓고 일제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맹세, 어떤 그런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징용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 거는 죽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지금 살아 돌아온 아들은 반겨하지 않고 지금 돈 거리고 있으니까 이미 하시기는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죠? 왜 제 이야기는 하나도 묻진 않으십니까? 라고 한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무관심한 이중생에 대해서 지금 섭섭한 거죠. 뭐 책망도 나쁘지 않고요. 맞아.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이거는 뭐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일본 놈에게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독립된 줄도 모르고 화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 저희가 뭐 러시아 좀 근처래요. 에서 10년이나 고역을 치르고 돌아온 하식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곳에 갔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전부 다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징용으로 끌려 나가게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살아 돌아온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만 밝히는 아버지는 그냥 돈이 그죠? 이야기입니다. 화태에서는 아직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떠밀다시피 보낸 젊은이와 북한에서 잡혀온 수많은 동포가 무지막도한 소련 놈들 러시아 근처 많네요. 밑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요. 라는 식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한 거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떠밀다시피 보낸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고 거기서 이제 돌아온 하시기는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경험을 한 거죠. 그런 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당시 친일파가 많다는 얘기 같은데요. 다음입니다. 하주는 달지에게 여보, 당신은 무엇이 잘났다고 참견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자 누가 하게 했다는 걸 시켜놓고 그래? 나는 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 당신들이 나를 등 떠밀어서 해가지고는 너희들의 죽은 척 작전에 유산을 물려받는 나로 지금 너희들이 설정한 너희들이 한 거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털바가지 억지로 씌워놓은 건 누군데 너희들이 작전 아니었어 이런 거죠. 내 동생이 치면서 뭐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제 죽은 건 또 아니기도 하니까. 하주 누가 당신들어 무료병원 이야기를 하라고 했냐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병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는 이제 그 이중생이 확실히 죽었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가 해서 확인하러 온 국회의원이 꺼낸 제안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송달지는 이제 참고로 송달지가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여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쪽으로 한 겁니다. 하자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냐고. 난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천지 짐승이냐? 난 내 이름 가지고 살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냐고. 왜 사람을 가지고 들들 볶아?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나도 판단과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좀 자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하네요. 중략 다음으로 마무리 갑니다. 하시가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럼 네 애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이냐? 하시가 말하죠. 아버지 어서 그 구차스러운 일단 옷이나 좀 벗으십시오. 창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입고 있었어요. 그죠? 하식은 퇴장하고 무대에서는 이중생 혼자 너기른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독경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후원에서는 근데 독경 소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염해주는 어떤 그런 스님의 어떤 그런 연불이거든요. 근데 점점 커진다는 말은요.
점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의도도 사실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아범아범아까부터 술상바오란데 못하고 있어하는 중건의 소리와, 참고로 중건은 뭐 처음 나오는 인물처럼, 자, 이름만 나있지만, 예, 이 중생의 형인 이중건입니다. 예,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상태 안 좋은 할아버지예요. 자, 그리고 자, 조문객들의 어떤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 자, 박 씨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예, 등장해서 내가 뭐라고 했수? 형님은 참 유복도 하시지. 자, 이 박 씨는요, 잠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 죽은 척 작전에 지금 참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장사 전에 생사조차 모르던 아드님이 돌아오셨다니 천우신조 하느님이 인도하셨지. 귀신이야? 라고 지금, 자, 예, 놀라고 있죠. 그죠? 자, 아래도 보시면은 지금, 자, 놀라고 있는 모습 본다면 확실히, 예, 죽은 척 작전에는 몰랐던 어떤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 도망치고요. 이중생 다시 나와 사방을 살펴보고 방 안에 떨어져 있는 면도칼을 무심코 들여다봅니다. 귀신? 그죠? 귀신인가요? 살아도 더 이상 살아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는 이중생은 이중생도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게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벗지 못할 수위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 귀신이겠구나. 예, 이제는 귀신이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것 같아요. 그죠? 하시가 하며 자, 이윽고 사라집니다. 자, 촬영하고요. 그리고 자, 비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기는 끝에 뭐 좌절이라고 했는데 뭐 좌절 맞죠? 좌절과 체념입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중생은 결국 예, 자살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제목에는 살아있는 이중생인데 살아있는 이중생이 결과적으로는 예, 죽음으로써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후련하죠. 이런 게 우리가 뭐 슬프거나 뭔가 좀 공감이 되는 이런 거가 하더라면 똑같은 나쁜 놈이니까 어떤 내용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이야기는 상당히 간추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좀 더 명확할 수 있어요. 희곡의 경우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자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설과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등장인물의 배우의 이 어떤 그런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자, 내용을 전개시켜야 되니까 자, 그들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는 정보들이 충분히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자,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해서 오해하지 않고 자, 흘러나갈 수 있게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자, 쭉쭉쭉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만큼을 체크하면서 내용의 흐름을, 장면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은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페이지 넘겼고요. 227페이지에 자,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포인트 두 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하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자, 그래서 일단 인물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별표를 좀 해드렸고요. 뭐 아까 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겁니다. 최 변호사도, 그다음에 송달찌는, 그다음에 이중생은, 하주는 글쎄 요거는 그냥 요런 정도로 갈게요. 그리고 하식의 경우는 동그라미 정도. 예, 하주는 뭐 설명을 보시면 여기 뭐 욕심 많다라고 되는데, 자, 이런 욕심이 뭐 반민족적이거나 뭐 이런 것지는 않습니다. 뭐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 있겠죠. 자, 이중생에 대한 설명 잘 보시면 나쁠 수밖에 없고요. 자, 최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인물은 좀 볼까요? 자, 송달찌입니다. 자, 생활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건 초반의 모습이고요. 나중에는 강단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입체적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결론은요. 그러나 양심은 확실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송달찌는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다음 하식입니다. 자, 초반, 전반, 중반 없다가 후반부에 등장해서 자, 아버지 이중생을 자, 까는 어떤 하식의 아들이었는데요. 자, 일단 뭐 여기도 있죠. 아버지 이 기회주의적의 행위를 자, 비판하는 인물. 자,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마지막 자, 나라의 미래를 또 걱정해주는 인물로 본다면 뭐 차세대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자, 이끌어갈 어떤 우리의 어떤 현 후손의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튼 하식이라고 하는 인물은 긍정적인 인물로 자, 볼 수가 있겠죠. 자, 까지의 내용으로 뭐 긍정 부정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은 자, 충분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나는 뭐가 중요해? 야, 너는 지금 뭐밖에 몰라? 이런 어떤 대사들을 통해서 본다면 확실히 우리는 인물들에 대한 가치관, 성격, 상징적인 캐릭터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하셔야만 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시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자, 이 시대상의 이야기도 선생님 말씀은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시대상에서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있는 작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자, 이 시대상의 경우는 여러분들 몫이지만 꼭 한번 자, 꼼꼼하게 좀 읽어서 좀
어떤 하나의 어떤 정보로 배경 지식으로 쌓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지로 해서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희곡 작품들은 전부 다 그런 편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물의 캐릭터를 잡아주시고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과 장면의 이야기가 흘러서사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 이제 내용 파악의 핵심으로 좀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물론 더러 어떤 뭐 소재의 상징성이라든가 뭐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나온다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지만 기본은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화와 지시물을 파악해 어떤 내용의 흐름을 좀 잡아주시는 걸로 몇 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후에도 작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